카메라 출동 이상놈이라. 지금 시간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저녁 9시 1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선거운동 첫날 김경재가 핵심을 찔렀다. 검찰공화국인가 판사공화국인가? 이것이 오늘 저녁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벌써 이제 거리에 그 후보자들의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는 오늘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현충원을 갔고 그 다음에 대전시청을 갔고 세종시청을 갔습니다. 먼저 대전 현충원의 참배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좀 날씨가 좀 쌀쌀했습니다. 좀 쌀쌀했고 더 그 현충원은 더욱더 추웠습니다. 대전 시내보다 현충원은 3, 4도가량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충원 참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참배해드리겠습니다. 송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 묵념. 바로 김경재 후보는 그 현충탑에 참배를 한 뒤에 이재수 장군 묘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울컥하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자, 묵념. 바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들 쓰는 모양인데 한 점 부끄럼 없이 군인의 명예를 지키고 국가를 위해 몸바친 강직한 참 군인, 사랑하는 나의 남편,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모든 마음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고 영생하여 천국에서 새삼을 누리소서. 아니 이 장은 왜 그거 갖고 죽어? 버텨야지. 응? 응. 얼마나 억울했으면 모르겠어. 우리가 그 뜻을 이어서 나라를 잘 지키고 살리겠습니다. 이거 또 가족이 이렇게 메시지가 하는 거 처음부터 다늘도 그럽니까? 뒤에는 어떻게 나와요? 뒤에도 후보님께서 장군님 찾아뵌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네, 저희들한테. 네. 그리고 무슨 주어 살아내다 그렇게 가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었을까요?
58년생 58년 개띠구나. 어? 58년 개띠네. 응. 58년 60세에 딱 돌아가셨네. 어? 그렇죠? 그렇지. 맞지만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한 사람이에요. 아주 우수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서 막 죽을 때 살 때 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들어봤어요. 예, 또 한 번 들리겠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예, 김경재 후보는 오늘 그 대전시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세종시 시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세종시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세종시청 안에 그 코로나 시장이 그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래서 시청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에 오는 데의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눈이 내려서 제 눈에도 눈이 살살 떨어집니다. 아주 낭만적인 분위기입니다. 간단하게 추우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이 나라 사법부를 개혁시켜야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위 참모 30명 중에 28명이 검사고 2명이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와 판사들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조작하고 하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또아리를 들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법연구회 이 좌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쓸어내야만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환히 태양이 빛나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맨 처음 하신 일이 국방부에 있는 사조직 하나회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이 현대화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나라 사법부가 김명수 같은 대법원 원장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법부가 돼야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첫 번째 공약이고요. 마찬가지로 탄핵 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가 됩니다. 절차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여기 앞에 글씨 쓰신 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확실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정당성 여부를 가림으로써 이 나라의 헌법과 헌정이 유린되지 않고 연속성에서 지속 가능성 속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안보입니다. 예, 여러분, 김경재 후보의 오늘 메시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검찰공화국으로 가느냐, 판사공화국으로 가느냐, 그것이라는 겁니다. 둘 다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특히 이제 이재명 쪽에서 윤석열을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을 공격할 때 당신이 되면 검찰공화국이다, 특수부공화국이다, 검찰공화국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재명이 잡으면 무슨 공화국이 될까요? 이건 판사공화국이 됩니다. 왜 판사공화국이 되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검찰을 이용했어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검사 조직을 이용해서 적폐 수사해서 다 잡아놓습니다. 그 뒤에는 판사를 이용해서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거무효 소송, 4.15 총선의 선거무효 소송 지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판사들이 정권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는 왜 정치판사냐? 이재명이는 판사 편입니다. 문재인 편이라는 얘기는 판사 편이고, 그리고 이재명이를 결정적으로 살해준 사람이 김호수 재판관 판사입니다. 이재명이가 집권한다면 그건 판사공화국으로 가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집권한다면 그것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잡아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검찰공화국이냐, 즉 정치검사냐, 정치검사냐, 정치판사냐에 따른 그게 차이일 뿐이지 두 개 다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김경재 후보의 메시지는 이재명 후보는 정치판사 쪽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정치검사 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선판은 어디로 가도 다 정치꾼들, 즉 정치사법꾼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국민의 인권 이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이거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지켜줬나요? 문재인의 사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지켜줬나요? 그 4.15 총선에 부정을 했는데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김명무수의 사법부예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런 사법부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훌륭한 후보를 뽑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입니다. 이 첫 번째 후보와 두 번째 후보 모두가 다 국민의 기본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정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의 발전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둘 다가 정치꾼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정치검사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정치판사를 움직이는 대통령의 후계자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김경주 후보가 대전에 내려가서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이재수 장군 묘역에 가서 그 가족이 쓴 글을 보고 좀 울컥했습니다.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그건 누가 했느냐? 윤석열이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4.15 총선에서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는데 그냥 덮고 가는 거 누가 했느냐? 김명수 사법부가 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김명수 사법부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찍어도 대한민국의 꼬라지는 똑같은 꼬라지입니다. 이 똑같은 꼬라지의 연속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김경재 후보가 대전에 가서 전해준 겁니다. 첫날 공식적으로 대선 운동을 할 수 있는 첫날 던져준 메시지, 대한민국엔 정치검찰과 정치판사들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인가, 정치판사공화국이 될 것인가, 둘 중 하나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제3후보를 뽑아줘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것이 오늘 김경재 후보가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책을 며칠 전부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윤 보기, 이재명과 윤석열 보기라는 제목의 책. 이 책을 쓰신 분은 조원용 변호사이십니다. 이 조원용 변호사가 아주 잘 분석을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예전에는 권위주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전두환 시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군인과 그리고 정보기관, 군인과 정보기관이
국민의 삶에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게 권위주의 시대죠. 그래서 문민정부 시대가 됐습니다. 김영삼, 그 다음에 뭐 김대중,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문민시대가 됐다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정치판에서의 키를 주게 되느냐? 불행하게도 정치 검사들이 정치판에서 세력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즉, 군인과 정보기관을 몰아내고 문민정부다라고 하면서 들어선 사람들이 정치 검사들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와서는 야, 검사 너만 해먹어? 나도 하자. 요즘은 정치 판사까지 설치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조원영 변호사의 분석에 따르면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는 권위주의 시대였다. 군인과 정보기관에 의한 권위주의 시대였지만 YS로 넘어오면서부터 문민정부라는 이름하에 누가 설치느냐?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들이 설치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하게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군인과 정보기관, 지금은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들이 국민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군인과 정보기관이 깊이 있게 관여했을 때가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더 보장됐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짜면 사람 대통령도 45년 징역 보내는 거, 30년 징역 보내는 거 아무 일도 아닙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군인과 정보기관이 국민의 삶에 깊이 있게 관여했을 때보다 정치 판사와 정치 검사가 국민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했을 때, 지배했을 때가 더 끔찍스러운 결과를 갖고 온다. 멀쩡한 대통령도 45년 구형하고 30년 징역 보내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자살하게 하고 200여 명 감옥에 보내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정치를 하던 시절, 그리고 정보기관이 국민의 삶을 간섭하던 시절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이 더 대한민국의 인권이 보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직접적으로 국민의 구금할 수 있는, 자료를 빼앗을 수 있는 검사와 판사가 정치화됐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더 위험한 겁니다. 전두환 시대 때보다,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 왜? 정치검사와 정치판사가 서로 이렇게 힘을 겨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분은 정치검사 편이고 이분은 정치판사 편입니다. 이것이 오늘 김경재 후보가 던져준 메시지라는 겁니다. 김경재 후보가 던져준 메시지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금 정치판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방법은 지금 옛날 기독자유 통일당인가요? 거기서 비례대표 후보 기독자유 통일당을 찍었어요. 4.15 때 표를 찍었어요. 근데 100여 군데에서 한 표도 안 나왔어.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국민혁명당에서 소송을 걸은 거죠. 민유숙 대법관 도망갔어.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4.15 총선에 공판을 제기하지 않은 판사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압박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선거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을 전부 열게 해야 합니다. 특히 비례대표함을 열면 이것은 전부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4.15 총수를 무효화시켜서 180의 하는 그 거대 여당의 힘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김경재 후보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검사와 정치판사가 힘을 겨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부 내의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깨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부시게 되면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는 것이 밝혀되면 국회를 해산해서 다시 총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지원금을 100만 원을 더 주고 200만 원을 더 주고 어디 아파트를 더 짓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들을 척결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김경재 후보가 오늘 대전에서 말한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오늘 김경재 후보 취재를 위해서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집에서 새벽 5시에 나가서 KTX를 타고 대전에 갔습니다. 대전 현충원이 좀 추웠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시청 그리고 세종시청 그렇게 들려서 다시 KTX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또 부정선거도 감시해야 되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부정선거 감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3 후보를 옹립해야 하는 것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것 이 두 개가 다 매우 힘든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엔 부정선거에 관한 어떻게 이번 3구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막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재정적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원래 준비했다가 좀 실수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은영 변호사가 쓴 이윤 보기에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지난번에 해드렸죠. 그 중에 그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민정부부터 정치 검사들이 설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정치 판사까지 설친다 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제가 준비를 했다가 깜빡해서 그걸 빼뜨렸습니다.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은영 변호사의 분석입니다. 수사한 거 아닙니까? 물론 범죄가 없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표적 수사를 소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BBK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끼를 때 대통령을 이렇게 정치 검사들의 힘을 빌려 가지고 국민들이 그만큼 법조를 신뢰를 했다 할까? 헌법재판소도 87헌법에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소위 그 권력의 축이 정보기관에서 법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검찰 수사 단계가 이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 검사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검사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많이 가잖아요. 판사보다는 원이.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냐. 판사들도 이탄희, 이수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소위 우리법 연구에 와가 이제는 법조가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법조 전부가 정치화돼 버리는 거예요. 검찰도 넘어서 가지고 법조까지. 지금 아주 심각한. 그래서 그 중에 보세요. 우리 훑어보면 노무현 민변 출신이에요. 문재인 민변 출신. 이번에 유력 후보 이재명 민변 출신. 예? 엘리트 법조인은 이회창 나와서 2번 떨어졌죠. DJ한테 떨어졌죠. 노무현한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 홍준표 지난번 문재인한테 떨어졌지만 그쪽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쪽도 정치 검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 여러분.
예, 이 조원영 변호사의 그 주장은 홍준표도 정치검사라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검사와 정치판사가만 설쳐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참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이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를 몰아놨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습니다.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를 몰아내는 좋은 찬스가 이번 3구 대선인데 목사님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를 몰아내자고 처음부터 우리가 슬로건을 내걸고 처음부터 몰아붙였으면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아, 참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를 몰아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댓글이 있는데요. 예, 저기, 조금밖에, 후원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댓글도 있어요. 아니요,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항상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저에게 큰 힘을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에 대한 좀 아쉬운 이야기가 여기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내일 아침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선거에 관한 부분, 어떻게 부정선거를 막을 것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주무시고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 우리나라는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만이 설치는 나라다. 그것을 종식시켜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주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